안녕하세요, 러플리입니다.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아파트에 다녀왔습니다. 이 아파트는 2008년에 건축된 총 864세대 규모의 단지로 2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고 15층까지 있습니다. 최근 거래 가격이 2021년 12억 6천만 원에서 8억 8천만 원으로 3억 8천만 원, 30% 하락했습니다. 이는 단지 가격 하락만이 아니라 여러 불편한 점들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이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교통편입니다. 지하철역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표면적으로는 역세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에서 아파트까지 가는 길은 수많은 계단과 심한 경사로로 이루어져 있어 도보로 이동하기에 매우 불편합니다. 특히 노약자나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이는 역세권의 장점을 크게 반감시킵니다. 주차시설은 지하주차장 1085대, 지상주차장 41대로 마련되어 있지만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는 생활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이동 시 을지로까지는 약 25분, 여의도까지는 약 35분, 강남까지는 약 45분 정도가 소요되지만 지하철역까지의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실제로는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주변 편의 시설도 다소 미흡합니다. 1.5km 이내에 이마트 청계천점이, 2.5km 이내에는 홈플러스 동대문점이 있어 장보기가 가능하나 거리가 다소 멀어 자주 이용하기에는 불편합니다. 종합병원으로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안암병원이 1.2km 거리에, 서울대학교병원이 1.3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나 역시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거리가 부담스럽습니다. 교육시설로는 450m 거리에 서울 삼선초등학교가 있으며 단지 내에는 국공립 삼선네일 어린이집이 있지만 이는 큰 장점으로 부각되지 않습니다. 특히 아파트 주변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통학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250m 거리에는 동망봉공원이, 2.1km 거리에는 창덕공원이 있지만 이 역시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경 1km 이내에 음식점 1741개, 병원 118개, 마트 2개, 학원 64개가 위치해 있어 생활에 편리함을 더해주지만 이러한 장점들이 아파트 자체의 불편함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특히 경사로와 계단이 많은 지형적 특성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성북구의 이 아파트는 여러가지 불편함으로 인해 실질적인 거주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최근 가격이 3억 8천만 원 하락한 이유도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선택할 때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전세 가격의 상승이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단순한 착시 현상에 불과합니다.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일부 언론과 기득권층에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최근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 물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기는 아파트 전세로 몰리고 있습니다. 빌라와 단독주택의 전세 선택지가 사실상 없어지면서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세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지만 이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주요 지역의 매물 물량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매수 대신 전세나 월세를 선택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매물이 쌓여가는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매수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은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불안정을 보여줍니다. 정부가 시행한 신생아 특례 대출 정책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5조 원이 넘는 대출이 신청되었으나 그 절반 이상이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을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하며 신규 주택을 구매한 사람은 4,181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정책의 실패는 부동산 시장의 심리가 여전히 얼어붙어 있음을 반영합니다. 또한 물가 상승과 환율 상승이 맞물리면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달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물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 감소와 자영업자들의 부담 증가, 기업들의 생산 원가 상승 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부동산 시장에도 타격을 줄 것입니다. 금리 인하 역시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속되고 있는 물가 상승은 금리 인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 예상하는 금리 인하는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물가가 상승하면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보다 물가 안정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 가격 상승은 단순한 착시 현상에 불과하며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정부의 정책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는 물량이 증가하고 매물은 계속 쌓여가는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주장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세 가격 상승이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람들의 매수 심리는 여전히 냉각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대출 정책도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는 데 실패했으며 환율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착시 현상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시장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세 가격의 상승은 아파트로의 전세 수요 집중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책 실패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회복은 더욱 요원해 보입니다.